예, 2026년 3월 31일 화요일 장 마감 리뷰 및 생존 트레이딩 리뷰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변동성이 극대화되었던 3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예, 1분기 마지막 날이기도 하죠. 예, 1분기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아침에 잠깐 이제 그런 소통을 한번 했었어요. 오늘 그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과연 있을 것인가. 그래서 사실 윈도우 드레싱에 대해서 큰 언급을 안 드렸던 것도 큰 효력이 나오기가 어려워 보였습니다. 물론 금융투자 시도는 좀 있었던 것 같거든요. 마지막에 매수로 최근 이제 장중에 이제 매수로 돌려서 7,600억대의 코스피 매수. 나머지들도 뭐 조금씩 다 매수를 한 쪽이 많죠. 그런데 그 효과 자체를 우리는 뭐 그들이 매수를 얼마나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시장을 진짜 유효하게 움직임을 줄 수 있을까, 이제 끌어올릴 수 있을까 이건데 사실상 지금의 환경에서는 이 윈도우 드레싱 자체의 의미가 진짜 포장하는 거잖아요. 그냥 마지막에 좀 이제 하락장이 이었으니까 마지막에 어떻게든 좀 가벼운 호가 좀 가벼운 걸 틈타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펀드의 이제 보유 종목들 성적을 좀 좋게 분기 성적을 좀 좋게 만드는 거. 사실 오늘 요즘 같이 이제 전쟁 이슈가 있을 때 굳이 무리해가지고 어, 성적이 이렇게 안 좋으니까 이제 포장할 필요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아무 별다른 이슈가 없었을 때 성적이 안 좋았으면 좀 그런 것들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도 그렇게 막 그 윈도우 드레싱 시도를 많이 할 것 같지도 않고, 하더라도 상황 보고 안 될 것 같으면 후퇴하는 그런 모습이 좀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었죠. 네. 네, 실제로는 시도는 됐지만 큰 힘은 쓰지 못했습니다. 1분기 마지막 거래일은 이렇게 연속 하락세로 끝이 났고, 일봉을 보면은 제가 계속 이 공간 여기를 주목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최소한 720에서 그 밑으로, 이 조건은 어제도 설명을 또 드렸고 반복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 수익이 극대화되면서 동시에 개인들의 선물 매도 포지션에 이익 전환이 있는 자리까지 좀 계산해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개인들이 선물 매수를 늘려버린다면, 판매를 하든 간에 매수를 늘려버린다면 그 공간은 제한이 더 사라지게 되겠죠. 실질적으로 뭐 그렇게까지 엄청 세게 밀 필요까지는 또 없는 게, 계속 개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비싸게 유도하고 싶은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어요. 아직도 예탁금은 110조 원대 기록하고 있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개인들은 대부분 여기서 샀어요. 오늘 개인들의 코스피, 오늘이 아니라 이제 오늘은 이제 3조 샀고, 올해 들어서 자, 올해 들어서면은 1월 1일 여기서부터 자, 여기 좀 잘렸네. 자, 1월부터 자, 여기 스타트 걸때 여기죠. 자, 개인들의 매수 범위가 요렇게 아직은 상단에 있단 말이에요. 자, 요 구간에서 무려 코스피 매수를 개인들이 53조 원을 했습니다. 자, 53조 원의 코스피 매수를 하고서도 예탁금이 지금 110조 원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같은 날, 그리고 어제, 엊그제, 3일 전, 3거래일 전, 그러니까 엊그제면 이제 거래일수로 계속 하락할 때마다 개인들은 잘 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시기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보다 더 잘 팔 수 있는 기회가 되잖아요. 자, 외국인은 반면에 개인들이 53조 원을 올해 사는 동안에, 이 구간 동안에 외국인들은 거의 70조 원을 팔았습니다. 69조 이상을 팔았어요. 이제 70조, 내일이면 내일 좀만 팔면 70조 원에 달하는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공매도 잔고도 16조 원으로 최고 기록을 세우고 있고요. 물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공매도 금액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이들은 외국인들이 공매도가 아니라 실매도를 했죠. 실제 보유한 주식을 팔았죠. 비중을 낮춰버렸죠. 공매도 기록,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단기 현물 매도 기록, 선물 기록적, 그 다음에 개인 단기 코스피 현물 매수도 기록적, 그 다음에 뭐 있어요? 프로그램 비차익 1년, 최근 1년, 이것도 오늘 2조 6천억의 매도가 추가되면서 무려 68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것도 역대 보지 못한 기록입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의 대기록들이 지금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 시기죠. 계속 그게 기록을 더 키우고. 자, 이런 과정에서 이 숫자만 보면은 와, 진짜 그냥 제한 없이 그냥 흘러내릴 수도 있겠는데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개인들이 이 매수세를 유지하는 한 과연 허용하지 않을까 생각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가 매수를 해줘야 외국인들은 팔 수 있는 물량을 더 비싼 가격에 팔 수도 있겠죠. 지금 이렇게 외국인들이 올해 69조, 70조를 팔았어도 현재 코스피의 코스피가 아니라 우리 시장 전체의 평가 가치는 2천조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높은 가격에서 최대한 잘 팔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많이 팔았어도 평가 가치는 더 올라갔으니까 당연하게 팔고 싶겠죠. 팔아서 비중을 낮추는 시도를 계속 할 거고, 그게 자국으로 송환도 되고도 하면서 환율을 계속 높이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고요. 오늘 환율은 추경 이슈에도 반응을 한 거지만 26조 원 추경 오늘 계획 세부 개혁안 나왔죠? 국무회의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조건으로 지금 정책상 환율을 잡기가 어려운 상태다 보니까 지금 1,530원을 넘어서서 끝나기도 했습니다. 달러 선물이 1,531.8원으로. 이거는 또 10에서 60만원 정도의 금액을 우리나라 국민의 70%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준다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뭐 국채를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한다고 안 하더라도 환율을 높이는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거래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지금 상황이 좋지는 않아요. 매크로적인 이런 숫자들. 그러니까 뭐 금리 환율, 물론 어제 좀 금리는 좀 진정이 됐는데 여전히 그냥 일시적인 걸 수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크로 환경, 수급 환경 모두 매크로든 이 시장의 미시적 환경이든 다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시장은 나름 그래도 상단에서 진짜 잘 버티고 있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엄청 크게 쏟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움직임이 컸기 때문에 그만큼 상승이 컸기 때문에 이거 피보나치 찍어보면은 사실 자, 저기 지금 진짜 상승하기 시작했던 스타트 지점 관세 유예 작년 4월 10일 이제 진짜 1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가 지금 위에서 산 사람들 입장에서는 되게 힘들죠. 근데 지금 보시면 피보나치 찍어보면은 장기 피보나치 찍어보면 1년간 피보나치 찍어보면 61.8도 안 왔어요. 이제 764 통과한 거라고요. 위에서 쭉 갔다가 이제 38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지점이 여기네요. 38이 해당하는 지점이 700포인트 초반이네요. 제가 외국인들이 그렇게까지 매도를 고집하면서 여기서도 익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여기서 외국인들의 마무리가 나오기는 어렵고 더 밑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풀어갔었죠. 그래서 첫 번째로 확인을 해야 될 공간은 이 자리인데, 자, 이 자리 부근이 결국에는 지금까지 시장 1년 상승 구간의 382 조정입니다. 엄청 힘든 3월을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 보낸 것 같은데 이제 여기라는 거예요.
그만큼 올라간 게 너무 컸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사지 않았으면 사실 아직도 여유가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외국인들은 저때 다 산 게 아니에요. 이때 팔았잖아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미리 다 사가지고 쭉 올라가서 지금 비중이 엄청 높아진 채로 아주 비싸게 잘 팔고 있는 시기죠. 지금 판다고 해서 싸게 파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파는 거죠. 와, 너무 좋네. 사주는 사람도 많고 이렇게 좋을 수가. 외국인들은 개인들이 좋은 가격에 사주면 굳이 같이 사지 않습니다. 특히나 종목들 좀 갑자기 생각나는데 예전에 삼성전자가 그 50분의 1로 분할할 때 그때 당시에 이제 그게 의결이 될 때 개인들이 하도 안 사서 결정했다라는 얘기가 이때 한참 있었죠. 비싸가지고 막 몇백만 원 하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삼성전자를 개인들이 주주가 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와, 이거 어떻게 개인들이 안 사주니까 뭐 어느 정도 비중 모아가지고,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제가 계속 보유 비중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보유 비중 되게 중요하거든요.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을 일정 수준에서 계속 순환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 그 여름에도 외국인들의 삼성전자 보유 비중이 56%에서 이제 57%로 향해 가자. 야, 이거 삼성전자 줄이겠는데? 실제로 그랬더니 주식 선물에서 대량 매도 포지션이 발생했죠. 개인들이 대량 매수 7천억대를 잡아버렸죠. 다 짚어드렸던 거 반복 엄청 많이 했던 거잖아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지분 그 외국인 보유 비중 때문에 요걸 다시 설명드리는 건데, 그래서 야, 이거 한번 외국인들 순환으로 맞춰버리면은 49%까지 비중을 낮춘다, 49대까지 찍으러 간다라는 관점을 말씀을 드렸어요. 당시에 8만원대에서 실제로 49%대까지 찍어버렸죠. 제가 생각한 것보다 좀 빠르게 단숨에 찍긴 했죠. 중간에 쉬어가지도 않고. 그리고 다시 끌어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다시 줄이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는 과정에서 그 지금 좀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 분할할 때도 삼성전자 외국인들이 사갖고 이제 끌어올렸는데 그래서 뭐 정말 비싸게 됐는데 이 개인들이 사주질 않는 거예요. 과거에 사주질 않아. 그래서 이걸 국민주로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50분의 1로 낮춰버린 거죠. 분할을 시켜버린 거죠. 그랬더니 개인들이 사기 시작합니다. 개인들의 그 개인 주주 숫자가 그때부터 폭발적으로 늘기 시작합니다. 물론 최근에 는 게 더 많지만.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뭐예요? 차익 실현을 하게 돼요. 결국에는 개인들이 비싸게 사줄 수 있으면 그 비싼 구간에서 어쨌든 분할은 눈속임을 한 거죠. 차트상 그대로인데 50분의 1로 낮춰놓고 개인들이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데 비쌀 땐 안 사고 쌀 땐 산다라는 거죠. 50분의 1로 다운돼 분할되니까 산다 라는 말은 결국에는 개인들이 비싸게 사줄 준비만 되어 있으면 외국인들은 같이 사줄 생각은 없다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이때도 계속 했던 거예요. 외국인은. 그러면서 옵션으로만 커버했던 시기를 보냈던 거죠. 자, 오늘은 뭐 비슷한 얘기를 많이 반복했지만 오늘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현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삼성전자와 현물. 그래서 그러면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함부로 이걸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야, 외국인들 많이 팔았네, 이제 좀 사는 거 아니야? 그거 했으면 진작에 샀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쉬엄쉬엄은 하겠죠. 뭐 내일 쉴 수도 있는 거고.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쭉 파는 과정에서도 이게 삼성전자를 주도해서 팔잖아요. 하이닉스하고. 근데 이렇게 중간중간에 쉬기는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야, 외국인 진짜 많이 팔았는데 이제 사지 않겠어? 물론 살 수 있습니다. 어떤 거? 삼성전자 말씀드렸잖아요. 48%에 진입하면은 2013년 이후로 48%를 이탈한 적은 없습니다. 물론 그때를 생각하면 48%가 무조건 100%
지켜진다라고 볼 수 없어요. 이때는 47%까지 왔어요. 결국에는 50%에서 많이 벗어나지는 않지만 다시 50%를 회복하려는 그런 시기가 온다라는 건데, 지금 몇 퍼센트죠? 삼성전자의 보유 비중, 외국인 보유 비중이 이제 48.5%급에 들어왔습니다.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외국인들도 다시 사야 되는데, 늘 말씀드렸듯이 싸게 사려고 할 거란 말이죠. 어차피 포지션 다 가득가득 잡아놨는데, 선물은 자 3월 내마녀의 날 끝나고 1조 3천억을 팔았지만 롤오버 6조 원 정도 생각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 뭐예요? 지금 7조 3천억 정도, 7조 원대 이상의 선물 매도 포지션을 구축해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 외국인 입장에서 이 환매가 스타트가 되어야, 본격적인 스타트가 되어야, 환매 스타트가 되어야 그 자리에서부터 삼성전자도 같이 사들이는데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현물은 사실 좀 더 늦게 반응 나오는 것이 더 좋긴 해요. 길게 가려면. 그게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팬데믹 때는 외국인들이 당연히 선물을 먼저 채워서 롱 포지션을 구축한 다음에 삼성전자가 뒤늦게, 즉 현물이 뒤늦게 따라왔습니다. 그게 더 길게 가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볼 구조는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가 아니라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판단하자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환매를 어느 시점에서 해가지고 현물을 동시에 삼성전자를 채울지, 아니면 시차를 두고 삼성전자를 조금 더 가격을 낮추는 시도를 할지, 비중을 높이는 것을 조금 시간을 끌어서 뭐 선거 이후로 간다든지, 어쨌든 지금 선거 때까지는 계속 이 확장 정책 추경 등 다음 추경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6월 전에 계속 뭔가를 계속 풀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거 이후에 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어차피 돈을 푼다라는 거는 증시에 유입될 환경을 만든다라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맥상통하잖아요. 지금 예탁금 늘어나는 거, 물론 지금 예탁금 늘어나는 거는 뭐 부동산에서 오는 것도 정책적으로, 그 다음에 뭐 코인 시장에서 넘어오는 거,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또 외국 해외 시장에서 또 넘어오는 거, 그거 양도세 문제로 여러 가지 외부에서, 그리고 노는 돈들, 와 증시 올라갔다가 떨어졌대, 나도 좀 사야겠다, 그동안 너무 올라서 못 샀는데, 이런 사람들의 돈도 유입되고, 그 다음에 이런 확장 정책으로 인해서 또 유입되고, 자 이렇게 유입되는 거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유입되면 가만히 있나요? 뭐라도 떨어지면 산단 말이에요. 사주는 사람이 비싸게 사준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걸 굳이 같이 빨리 단행을 같이 사줄 필요가 당장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흐름이 끊겨야 돼요. 그 흐름이 끊기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어떻게 두 가지가 있을까요? 개인들이 고가에 매수해주는 행렬이 끊겨야 외국인한테 매수 계기가 되는 거죠. 매수할 계기가 되는 거죠. 그 흐름이 끊기려면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 크게 보면 그냥 두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다 쓰는 경우, 돈을 다 쓰거나 돈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는 경우, 외부의 유출의 계기가 필요하겠죠. 그렇지 않다면, 그래서 제가 예탁금 규모가 90조 원, 80조 원 언더로 내려오면, 예년 평년 수준을 회복하면, 평년 평균 수준을 회복하면 시장은 이제 관리되지 않을 가능성을 봐야 된다. 마무리 장기적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극도로 공포감을 심어주는 거죠. 사긴 사는데 보통 웬만하면은 개인들이 언제 많이 사냐면요, 아마 이거는 스스로 경험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개인들이 내가 지금 이제 주식을 사려고 계좌에다 돈을 딱 1,000만 원 넣었어. 근데 주가가 하락해. 떨어지네. 기회인가? 사고 싶어. 자꾸만 이제 근질근질 하단 말이에요. 주식을 사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지금도 그러시는 경우 되게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철저히 지금 시장의 그 흐름을 보고 지금 아니다의 관점으로 말씀드리잖아요. 외국인 먼저 봐야 된다. 늦더라도
외국 갑자기 이렇게 쳐가지고 또 매수 사이트가 걸려가지고 늦더라도 아예 외국인 반응을 먼저 살피는 것이 안전하다. 저거 놓치면 어때? 그 다음날 또 매도 사이트가 걸려가지고 또 내려올 수도 있는 건데 놓치면 어때요? 그 순간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극도로 공포감을 심어줄 때입니다. 개인들이 함부로 못 살 때, 어떨 때 그냥 주식을 넣고 돈을 넣고 주식을 살 때 이렇게 떨어지면요 개인들이 공포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가랑비에 옷 젖듯 사버립니다. 아 뭐야 또 떨어졌어. 근데 100원씩 한 호가씩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에는 개인들이 그냥 사요. 오늘도 그래서 3조원 샀잖아요. 오늘 뭐 진짜 엄청 공격적으로 막 떨어졌나요? 아 진짜 와 이거 심각한데 옛날에 24년 8월 5일처럼 떨어졌나요? 아니면 코로나 팬데믹 20년 3월 19일처럼 떨어졌나요?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냥 계속 사들이는 걸 천천히. 돈이 있으니까 계좌에 돈이 있으니까 산다고요. 공포감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V코스피 지수 보시면 이거는 파생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변동성 지수는 옵션 시장하고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옵션 시장에서 극도로 공포감을 느끼게 되면 얘는 튀어올라요. 즉 옵션 베팅 수요가 늘어날 때, 옵션이라는 거는 변동성 수요잖아요. 변동성의 가치가 같이 늘어날 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얼어 있어요. 물론 높은 수준이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진폭도 높습니다. 높은 수준이긴 한데 오늘 어제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별로 올라온 폭이 약해요. 이때보다 많이 약해졌죠. 파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정말 극악의 움직임을 주지 않으면 공포감을 심어주지 않으면 야금야금 개인들은 심리가 약간 이제 가랑비 옷 젖듯 그렇게 그냥 거기서 녹아버린다고요. 주식 종목으로 따져보면 이런 것들 아마 비교하면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내가 종목을 보유했어. 그런데 1%씩 계속 천천히 빠져서 나중에 30%를 겪게 됐어요. 자, 여기서 심리적 공포감이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여기서 클까요? 아니면 사고 나서 하한가 30%를 때려 맞았어요. 같은 퍼센테이지, 심지어 얘 그래 시간이 더 걸렸으니까이라고 한다면 얘가 40%까지 그렇게 해서 빠지더라도 하더라도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여기가 더 큽니다. 당연하겠죠? 맞죠? 한방 오늘 3천당 제약을 어제 종가에 산 사람이 오늘 느꼈을 심리적 공포감 혹은 스트레스가 야금야금 빠져서 40% 빠진 뭐 있어요? 종목으로? 저렇게 빠진 거 뭐 많잖아요. 야금야금 저렇게 해가지고 한 40% 빠진 종목들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지금 40% 정도 이렇게 갔던 거 예를 들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야금야금 천천히 뭐 카카오 좀 대중성 있는 쪽 카카오 보시면 고가 대비 36% 빠졌어요. 카카오가 작년 6월부터 지금까지 9개월 동안 마이너스 36% 빠졌어요. 고가 대비. 이것보다 설령 더 빠진다고 하더라도 스트레스는 얘한테 더 있겠죠. 뭔가 지금 되게 많이 뭐 장황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그냥 요약은 그냥 공포감을 결국에는 심어줘야 되고 그건 결국에 시장 투매로 나타나고 외국인들의 계기는 거기서부터 나타날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어떤 계기? 지금까지 대량 매도했던 것을 환매할 수 있을 절호의 찬스로 여기는 계기. 자, 그게 안 나타난다면 계속 중간에 쉬어가는 과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쩔 수 없죠. 그냥 굴곡이죠. 외국인들 여기서도 그런 게 안 나타나서 단타 처리했던 것처럼 쉬어가는 과정일 수 있어요. 반등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등을 볼 때 제가 자 이거 그래 기술적으로 의미가 있는 돌파예요. 하지만 수급 안 따라왔고 해석적으로 저거 속으면 안 될 것 같다. 싼 고점 나올 수도 있다. 언급드렸던 거 그쵸? 그 다음에 그래 저거 뒤로 저때 이제 개인들이 많이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럴 때 그 다음에 여기서 양봉. 자 이거 페이크 양봉 즉 중간에 하락장에 중간에 끼어있는 양봉의 역할일 수 있다 해서 23년 8월과 비교해드렸던 거 반복하는 겁니다. 자 어제 똑같은 구조지만 두 번째 양봉. 자 어제 양봉으로서 뭔가 해결된 게 있었나요? 추세를 넘겼나요?
수급적으로 크게 돌린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슈가 생기기라도 했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양봉으로도 시장이 잡았다라는 판단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최소한 뭔데요? 최소한 우리는 추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추세 속에 단기, 자, 우리는 긴 추세가 있고 중간 추세가 있고 단기 추세가 있어요. 단기 추세가 뭐예요? 가장 최근의 단기 추세는 얘잖아요. 지금 눌리는 거. 자, 어떤 상황에서도 이걸 넘어가야 상승하는 거죠. 우리는 얘를 넘기지 않고 상승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물리학적으로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쵸? 어떤 조건에서도 상승을 하기 위해 최소 조건은 얘를 넘어가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얘 넘어가기 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상승을 보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단기 추세가 형성이 되기 전이 아니고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냥 다음날 넘어가면 그것부터 가능성을 보기 시작하면 돼요. 반등의 가능성. 언제? 다음 추세 전까지 최소한. 그럼 다음 추세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막혔던 개인들 선물 대량 매도 라인들 넘어가는지 경계라인 살펴야 되죠. 그 다음 추세가 있으니까. 얘를 넘기지 않고는 우리는 갈 수가 없습니다. 얘도 넘기지 않았는데 여기쯤일 거야 라는 판단은 개인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이때도 마찬가지. 다 이때도 했던 거잖아. 이 추세 깨기 전까지는, 그쵸? 여기 추세 이렇게 됐을 거예요. 깨기 전까지는 최소한 그걸 넘어가요. 뭐지? 실제로 순간 이탈도 있었지만 살렸잖아요. 종가로. 여기서 이탈이 되기 시작했죠. 그게 나올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흐름이. 그쵸? 그래서 추세는 여기서 깨졌단 말이에요. 3월 3일 이후에. 그래서 달라진 시장을 보게 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진짜 끝도 없는데 쭉 얘기를 하자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요 정도의 소개만 드리고, 어차피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거 거기다가 살 한 번씩 계속 붙이고 있는 겁니다. 내용 갑자기 튀어나오는 거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새로운 내용 제가 아예 그 라이브 방송 포함해가지고 라이브 방송 때 언급을 했거나 과거의 리뷰 때 계속 했던 내용들을 계속 여기다가 플러스 알파 살 붙이고 있어요. 그쵸? 완전히 처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새로운 내용이에요. 그걸 반복하면서 계속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진도를 공부를 할 때도 1, 2, 3, 4, 5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1을 하고 그 다음 1, 2를 하고 그 다음에 1, 2, 3을 하고 이런 식의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2, 3, 4를 공부하고. 여기는 숙지가 완벽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겠죠? 그래서 그 환경들, 흐름들, 외국인들이 의도하는 바 이런 것들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크루드 오일 지금 선물은 원유 선물은 제가 크루드 오일을 보고 있는데 지금 또 블루라인, 나스닥 블루라인과 또 겹쳐 있는 시간이 됐네요. 우리 시간 끝나고 얘와 얘가 겹쳐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구간이고요. 자, 이제 개요가 끝난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좀 디테일하게 조금 풀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일이 생겼는가? 잠깐 요거 아까 그거 좀 빼먹은 거 있다. 일봉에서.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염두에서 봐야 되는 건 요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618자를 겹치는 자리. 여기서 뭐 하라고요? 외국인들이 환매하는지를 살펴보자. 본격적으로 환매, 단타 환매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환매해서 이어갈 수 있는지. 장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갈이. 자,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장악, 물갈이, 손바뀜.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이 투매가 나오는지 여부, 공포 투매. 그래서 아까 투매 연결해서 살펴보면은 진짜 투매로 개인들 공포를 유발해서 그 자리에서 개인들이 사는 것이 아니라 파는 행동이 나오면서 외국인들이 잡아가는지 여부를 봐야 합니다. 보통은 10시 반에 많이 나와요. 당일 그 행동이 있는 날에 10시 반, 그 다음에 얘가 아니면 2시 반으로 넘어가는데 현재의 데이터상으로는 오후 늦게 전환되는 것보다는 진짜 중요한 자리는 오전 10시 반 전후 해가지고 많이 나옵니다. 그것보다 좀 빨라질 때도 있고요. 9시 반일 때도 있고. 아침에 잠깐 흔들다가 그날부터 자세 잡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데이터상으로 많습니다. 아마 그런 거 많이 보셨던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아침에 시가에서 한 번 더 불안감을 줘. 하락해서 한 번 더 불안감을 준 다음에
그 다음부터 터닝해서 가는 경우 자주 나옵니다. 외국 그 물갈이 손바뀜 나올 때, 청산 나올 때. 그래서 뭐 크고 작든 청산 나올 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인지하고 볼 거예요. 그래서 상황을 볼 때. 그 다음에 거기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후퇴하는 겁니다. 더 50% 자리까지 끝내 여기가 50. 이게 웬일이야? 그러네. 여러분, 제가 이 갭 아직 메꾸지 못한 게 아직 하나가 남아있어서 찜찜하다고 했던 거 자주 말씀드렸죠. 근데 기준은, 제가 여기에 대한 기준은 얘부터 잡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외국인 먼저 살펴야 된다. 근데 여기가 618이에요, 피보나치. 자, 마침 아직 갭을 메꾸지 못한 요 자리가 1년 피보나치 50%네요. 공교롭게도 거기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갭이 공교롭게도 시장 상승분의 절반을 반납하는 지점을 관통하고 있네요. 역시 참 피보나치란 마법 같은 신비예요, 그죠? 네, 신비한 존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테일을 좀 넘어가서 볼게요. 그리고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오늘 그것도 있지.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다면 전쟁 이슈가 풀린 겁니다. 한번 완화가 된 겁니다. 오늘 뭐 했어요? 오늘 아까 전에 오후장 반등을 일으켰던 게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21시 밤 9시에 미국 전쟁부 거기서 기자회견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죠. 자, 그러면 어쨌든 전쟁 완화나 반대로 강화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기대와 우려가 섞여 있어요. 잠깐 기대를 받았으나 그거 혹시나 이제 공격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니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21시 이후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라서 반전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리고 지금 위클리 옵션에 만기 이틀 남은 위클리 옵션에 등가 745의 양합이 33포인트가 넘습니다. 33.3이에요. 남은 이틀간 시장은 지난주보다 큰 진폭이 나올 수 있음을 예고한다기보다는 그런 가능성에 옵션 시장 참여자들이 베팅이 들어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V코스피 지수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도 뭐 영향을, 물론 이제 위클리는 아니고 월물로 봐야 되지만, 그거는 둘 다 프리가 높은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고진폭이 수요일 목요일에 나올 확률이 보다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밤 사이의 변수가 큰 움직임을, 하방이든 상방이든 큰 움직임을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이슈적으로도 일정으로도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해결하지 못한 상태라면 다시 도전을 하겠죠. 다시 도전을 하겠죠. 그쵸? 자, 그리고 위클리 옵션은 변동성에 대한 실망감이 있다면 빠르게 녹을 겁니다. 목요일에 녹아요, 대신에. 수요일에 안 녹아요. 목요일에 많이 녹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만기니까. 그래서 목요일에 이제 타점을 잡아보면 되고, 위클리 옵션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외국인들이 해결을 하지 못하고 만약에 올라올 수 있다면 이런 거 같은 개념이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해결되고, 아예 그러면 외국인들이 포기하고 스위칭을 해야 되는데, 과연 시장이 이걸 버텨온 외국인들인데 이거를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옵션으로만, 블록딜 옵션이나 콜옵션 릴레이로만 커버했던, 그리고 현물로 커버했던 외국인들이 뒤늦게 스위칭하는 게 쉬운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반등 이후에도 외국인들이 숙제가 아직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오늘 콜매도 96억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내용은 짧게 볼게요. 벌써 4시 20분인데 자, 오늘 일단 시가 떨어져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포함해서, 그러니까 밤 사이에 지금 연속적으로 야간 선물이 3%를 넘게 하락했었죠. 3% 넘게. 그래서 최근에 개파락이 계속 많았는데 계속 이제 중간에 끼인 자리 양봉이 끼어 있는 상태, 하락장 속에 끼어 있는 양봉들이 많이 탄생했고, 2번 연속. 오늘도 사실 중간에 양봉을 줬다가 뺀 거죠. 자, 그러면 시가봉 이탈해가지고 돌파했어요. 그럼 여기서 판단을 해야죠. 볼린저 밴드 하단 올라왔네? 트레이딩 포인트는 어떻게 해요? 매수로 볼 수 있을까? 자, 기계적으로 매수 대응할 수 있습니다만,
의식을 해야 돼요. 시가봉 상단도 있는데, 자, 상단 넘어갔네. 내가 여기서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매수를 하더라도 내가 여기다가 무리하게 혹은 비중을 높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외국인 반응을 봐야죠. 슈퍼챗 5만원 감사합니다. 중사님 방송 덕분에 오늘도 어제만큼 수익입니다. 감사해요. 아이고, 동동님 감사합니다. 지금 녹화 중이기 때문에 이따가 다시 인사드릴게요. 동동님 감사합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시, 자, 여기 볼벤 하단 통과했을 때 시가봉 상단 본다고 했죠? 시가봉 상단이 근접했네? 조심을 일단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가더라도 여기서 들어가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수급을 봐야죠. 여기에 반응이 같이 나오나? 그리고 두 번째, 볼벤 하단이 통과됐고 연속적으로 5분에서 10분 그 추이를 유지하나? 들어오는 상태를 유지하나? 봤더니 수급이 어땠어요? 자, 파생반 텔레그램 갖고 와서 봅니다. 자, 호가 잠깐만 옆에다 놓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볼게요. 자, 파생반 텔레그램 글을 보시면, 자, 저 때가 이제 본장 시작할 때죠. 보시면, 자, 시가봉 상하단 라인 잡아두시고 본장 시작하면 볼벤 하단 들어오는 거 체크하면서 반등 시도할지 보되, 들어오고 나서 5분에서 10분 정도 상승각 보이지 않으면 외국인의 누적 수급대로 추가 하락 위험도 고려해야 합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익절하는 포인트를 체크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죠. 초반에 보시면, 자, 기술적으로는 볼벤 하단 안으로 들어오면서 시가봉 상단까지 넘어섰으나 이거 9시 1분이에요. 외국인 선물 환매는 딱히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량 더 매도했었죠. 아침에 그래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과 같이 매도했었습니다. 시가봉 상단을 넘어갔기 때문에 시가봉 하단을 이탈하기 전, 다시 여기를 이탈하기 전, 혹은 9시 기준 세웠던 이 봉의 최저점을 이탈하기 전, 즉 여기까지는 반등할 수 있는 시도로 볼 수 있으나, 반등세가 살아있으나 외국인의 행동을 보면 그마저도 부담스럽습니다라고 적어드립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매수로 공격을 하나요? 안 하나요? 절제해야 되죠. 오히려 시가봉 밑에 하단 이탈했으니까 하방으로 트레이딩이 되는 거죠. 자, 하방 트레이딩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꺾입니다. 여기서 자리를 잡아서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보고 있어야 돼요. 이때는 자리는 이렇게 잡지만 사실 추가 하락의 가능성을 염두하면서 보는 시간이에요. 단 여기서부터는 대응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충분히 시간을 끈다면 얘는 지지받고 여기서 누군가는 돈을 써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끌어올리는 힘을 또 쓸 수도, 반등 쪽으로 힘이 써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게 되기 전에 내려갔다면 아마 얘는 이런 식으로 더 타고 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올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시간을 끌면서 뭔가 이상하네? 내가 여기서 추가 하락을 보려고 했더니 그래, 추가 하락 일단 볼만해. 다시 여기 돌파 안 했으니까. 그런데 최소한 여기도 돌파 안 했으니까. 그런데 이상하네, 시간을 끄네, 이것 봐라 하면서 얘는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상승한 이유가 있잖아요. 그러고 살피는 거지. 얘가 수급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이슈에 의한 것인가, 아니면 단지 차트 기술적인 원인인가. 차이수, 이 세 개를 살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뭐였어요? 이때 뭐가 있었죠? 저때 갑자기 상승 반등한 거, 수급은 그렇게까지 크게 반응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외국인 선물이 소폭 이렇게 슬쩍 올라서기도 했으나 그게 다였어요. 후반부 빼고. 그다음 프로그램 매도 일관이었습니다. 뭐가 있었죠? 저때, 자, 몇 시죠? 9시 44분을 보면 쭉 내려서, 자, 여기 나옵니다. 9시 44분을 보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없이도 전쟁을 종결해야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다고 보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월스트리트 저널의 내용을 상세히 보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이제 전쟁 종료 언급했던 거 참모들한테. 그리고 그게 일시적인 상승을 일으켰다가 다시 다 반납했었죠. 근데 살펴보니까 그 전쟁 종결이라기보다는 나중에 다시 정돈해 가지고 뭐 공격을 하든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뭐 전달한 거일 수도 있더라고요. 내용을 살펴보니까. 네, 호르무즈 폐쇄가 유지되더라도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은 종료할 의향이 있다라는 거가 당장 종료할 의향이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처음에 그게 어느 정도 상승을 일으켰죠. 그 당시에 나스닥 상승과 그다음에 원유 선물 하락을 같이 동반하면서, 자 여기죠. 요 시간대에 같이 일정 부분 우리도 영향을 받아서 올라옵니다. 그러다가 저 발언이 실제로 전쟁 종결이 아니라 일단 군사작전은 잠시 철회하고 다시 정돈해서 공격할 수도 있겠네로 인식이 되면서 다시 밀리기 시작합니다. 그쵸? 원유 선물이 완전히 추세를 깨지도 않았잖아요. 일봉상 보면 지금 추세 살아있는 상승, 그리고 계속 지금 제가 여기서도 추세가 다 살아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유가 급락 나왔을 때도 가다가 아직 추세 살아있는데 계속 추세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죠. 그래서 수급은 하방으로 평균적으로 진행이 됐던 시간 속에서 닮은 꼴로서 3월 27일장을 말씀드렸고, 3월 27일장은 오후 들어서 삼성전자 중심으로 마이너스 5%를 삼성전자 플러스를 만들면서 외국인들이 매도로 강하게 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끌어올렸던 그런 날이었죠. 그런데 부연을 제가 어떻게 했죠? 라이브 때 이번에는 오전이라 수급대로 향할 수도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 그죠? 그리고 여기를 바라봅니다. 여기에 주목을 합니다. 이걸 지나가서 주목한 게 아니라, 자 밑에 보면, 자 이때는 또 국무회의를 하고 있었던 시간이어가지고 그거 내용 이제 좀 올라온 건데,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추경이었어요. 자 여기입니다. 자 여기 자리 자 10시 53분 그 시기를 보면서 딱 그때 보면서 삼성전자 중요 테스트 구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어요. 삼성전자가, 자 우리는 지수 말고 종목도 봐야 돼요. 어떤 종목? 삼성전자도 인덱스 성향을 가지고 있는 거 봐야 돼요. 그래서 지수에서 보이지 않는 라인들이 삼성전자를 통해서 더 뚜렷하게 보이는, 지수에서 좀 약하게 보이는 라인들이 삼성전자에서 좀 더 뚜렷하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리 중요하다, 저거 뚫으면 오늘 이렇게 갈 수 있는 라인이고, 그 다음에 저기서 막히면 막힐 거다 관점으로 올려드렸던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삼성전자 차트 보면 어떻게 됐어요? 자 갖고 와서 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가 중요한 테스트 구간 맞아요, 아니에요? 라이브 방송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하나가 남아있는 거 삼성전자 호가 분석까지 같이 해서 한 겁니다. 삼성전자 엑스레이 저는 항상 보고 있어요. 물론 계속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삼성전자 엑스레이 켜놓고 시시각각 변하는 거 중간중간 체크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에 들어오는 힘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판단된 겁니다. 저 자리를 넘어가면 호가 요인이 호가의 구성이 바뀔 가능성이 높았다고 봤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본 자리. 저 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러면 긴장하고 있어야 돼요. 저런 글 나오면 긴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저 자리에서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네. 혹은 저 자리 돌파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스타트 영역이 될 수도 있겠네. 그러면 여기서 수급이 동반돼야 되겠죠, 또. 수급 동반 없으니까 중요한 자리에서 막힐 확률이 조금 더 높았던 것으로 풀어갈 수 있겠죠. 딱 그 자리였습니다. 그쵸? 채팅 좀 부탁드릴게요. 라이브로 보시는 분들은. 그리고 라이브로 못 보시는 분들도, 혹시나 지금 이제 녹화된 거를 보시는 분들도 댓글에다가 같이 좀 남겨주세요. 요즘 댓글이 너무 없는데 이런 답변들이나 뭐 이런 것도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댓글에다가 직접적으로 뭔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안 드려도 답변을 안 드려도
다 확인을 합니다. 바로바로는 못할 때가 많아도 나중에라도 확인을 해요. 그래서 댓글에다가라도 소통을 좀 이렇게 답변해 주셔도 좋고, 어쨌든 공개 영상이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오늘 그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했던 것의 파동은 글로벌 시장의 반응으로 끝이 났어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그 나스닥의 상승 이 힘으로 움직였던 게 일단락 되고 나니 수급대로 다시 내려오게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볼벤은 오늘 터널을 오랫동안 만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밖에 움직이지 않았고, 자 여기 볼벤 여기서 넥라인 이탈하고 나서 볼벤 이탈하고 나서 한 번 더 하향. 그 다음에 중요 싸움이 여기였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좀 흐지부지 됐던 것 같아요. 볼벤 빨리도 만들어 버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얘가 시가봉 하단을 깨면서 볼벤과 함께 이렇게 내려갈 위험에 처해 있었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얘기가 또 나오죠. 그거를 살려주는 움직임이 또 한 번 나옵니다. 그게 아까 전에 언급드렸던 오늘 미국 전쟁부에서 어떻게 오늘 밤 우리 시간으로 9시에 우리 시간으로 21시에 기자회견을 하겠다. 그럼 뭐야? 뭔가 다른 국면이 펼쳐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매도 압박은 좀 줄이고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순간적으로 나스닥과 함께 올라오는 구간도 살짝 겪었습니다. 그게 오늘 시장 기술적으로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저점에서 지키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오늘 시장을 풀이하자면 이렇게 흘러갔고, 아까는 이제 전체적인 개요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뭐 파생반에서 거론되는 거는 뭐 계속 계신 분들은 좀 실시간으로 좀 많이 보시고, 설령 놓친다고 하더라도 하루를 넘기지 말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하루 이상 쌓이면 너무 많아져요. 제가 하루에 글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 다시 보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늦어도 주무실 때는 한번 확인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오늘 바쁜 날이 있었어도 주무실 때라도 확인을 하면 오늘 이런 식으로 흘러갔겠네. 물론 파생반에 안 계시는 분들은 이제 이 영상을 통해서 정리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영상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제가 영상을 녹화 안 올려드릴 때도 있을 거예요. 중간중간에 그럴 때도 있을 거고, 파생반에 계신 분들은 둘 다 같이 놓고 보면은 조금 더 시장을 이해하는 데 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떨어진 것까지도 해가지고 이제 그 압박을 받았다. 어차피 외국인들 돌아선 것도 없고, 물론 이거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자 요거 외국인들 마지막에 선물 매수로 돌린 거, 자 변수에 대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위클리 옵션, 콜 옵션 물론 지금 많이 녹았지만 가지고 있고 해지로 사실 많이 녹은 것도 아니에요. 가치가 살아 있어서 위클리 콜 해지 들어와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선물 어차피 매도 많은 거 있는데 오늘 21시에 무슨 기자회견이 펼쳐질지 알고 매도 리스크를 또 키워. 그쵸? 그냥 오늘 신규 매도 하던 것만큼은 좀 정리하자 정도로 끝이 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행동은 외국인들이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만큼은 매도를 유지하되 내가 이 A를 유지하되 B로서 추가 매도하는 거는 계속 장 막판에 대응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제 혹시나 갑자기 반발 매수세가 확 들어오는 계기가 생길 수 있을까봐 대비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계속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시기가 됐고, 물론 이제 국채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지 않고 이제 주춤거릴 수 있다면 그건 좀 덜 할 수는 있어요. 채권의 반응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주가 지수보다는 채권에 좀 더 많이 반응을 했었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로 보면은 금리의 위협이 있을 때마다 예전에 타코가 많이 나왔었던 것도 살펴봐야 됩니다. 나스닥 잠깐 보면요, 나스닥은 자, 분산 과정의 종료 어디서 말씀드렸죠? 자 여기 요거 이때도 뭐 그때도 말씀드렸던 거 정리를 해보자면, 자 매상과 분공침 다위론, 매집 상승, 과열, 분산, 여기 음봉 3개 나오고 나서 깨졌죠? 그 다음에 분산, 공포, 침체 없이 그냥 공포로 넘어서 바로 들어갔죠? 그 다음에 요때도 자 분산 과정, 공포, 원래는 침체, 매상과 분, 공, 침체, 그 다음 다시 매집 거쳐서 상승,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에는 그 분산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이미 깨졌습니다. 여기 라인 잡아놓고 계속 살리다가
깨졌죠. 그 공간 열리는 거예요. 자, 나스닥은 좀 강한 하락 파동이 있을 때는 레드라인까지 갑니다. 레드라인 이탈이 되는 경우는 진짜 약세장이에요. 레드라인 이탈이 되면은 웬만하면 그때부터 저는 분할해서 모아도 된다고 생각을 할 정도로 아주 이미 초약세권에 들어서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나스닥이 장기 추세를 살려갈 때 이 3년선을 계속 유지해 왔어요. 22년도에 얘를 이탈했었죠. 근데 그것만큼은 아닐 때는 블루 라인이 다음 라인이 되겠죠. 근데 보통은 진짜 약세장에서는 레드 라인 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에는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작은 약세장에서는 그 다음 거예요. 그 전 거. 우리나라는 조금 더 패턴이 빨라요. 미국보다 장기 추세가 형성이 덜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자, 우리 코스피를 잠깐 볼게요. 오늘 좀 많은 이야기를 한 번에 하는데 우리 분기 말이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분기 말이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블루예요. 근데 우리 블루 너무 멀죠. 시간을 좀 더 많이 지체할 겁니다. 여기는 우리가 그만큼 많이 올라가서 그런 거예요. 볼벤이 오히려 위에 있어요. 이렇게 시간 한참 걸릴 거예요. 여기 위에서 여기 엄청난 그 변동성 국면으로 이어질 겁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사이드카를 종종 계속 보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환율. 환율 얘기 안 할 수 없죠. 네. 환율은 뭐 지금 계속 매일마다 이거 지금 압박 받는 거. 제가 어제도, 자, 여기 뭐 1510원, 어제 1510원이었죠. 1510원입니다. 1520, 30, 40 단계적으로 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1540 위협할 정도로 갔다가 1530까지 갔죠. 30대에서 끝났죠. 월봉 추세. 정책적으로 환율을 잡을 수 있는 요인이 없습니다. 그나마 내일부터 돈이 유입이 될 수 있는 환경, 뭐요? 어차피 이거 지금 17년 만에 최고가고, 금융위기 때 이후로 최고가고, 정책적으로 잡힐 수 있을 만한 건 없어요. 지난번에 뭐 연기금 동원해가지고 쓴 거 여력 다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써서 잡힐 것도 아니고, 체질 개선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뚫렸는데, 자, 그나마 좀 진정될 수 있는 거 내일 중요하죠. 일단 내일 일정이니까 세계 국채지수 편입 내일 됩니다. 자, 보시면 4월 1일 세계 국채지수 윅비 편입이 되는데 4월부터 11월까지 8개월 동안 지수에 단계적으로 편입이 됩니다. 예상 편입 비중은 2% 정도. 국가 순위로 치면은 9위에 해당됩니다. 당연히 미국이 1등이겠죠. 자, 이로써 내일부터 증권가는 50조 원에서 90조 원 정도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국내 시장으로 유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게 환율을 잠시 진정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외국계 자본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리고 현재까지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일본계 자금 유입이 먼저 확인되어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아직 다른 일본 자금 말고 다른 쪽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고 내일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이슈가 시장의 흐름을 잠깐이나마 조금 잠재워 줄 수 있을지, 이런 압박 자체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거기에 마침 전쟁 이슈가 축소될 수 있다면, 완화될 수 있다면 반발 매수 들어올 수 있겠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이 자신들의 포지션을 익절로 완성시키지 못한 단계에서 나중에 6월물 블록딜이 기다리는 쪽으로, 블록딜 외국인들의, 자, 3월물 블록딜 1차전 했죠. 6월물 블록딜 기다리고 있는 걸로 어떻게 풀어갈지 우리는 그 뒤로 이제 풀어갈 상황이라고 봅니다. 자, 좀 많이 길어졌는데요. 오늘은 요 정도로 좀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요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또 내일 라이브 방송 때부터 이야기를 좀 나눠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분기말 특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길게 진행했다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제가 또 뒤에 일정, 치과를 가야 되는 일정 미리 말씀드렸던 게 있잖아요. 이제 그것 때문에 맞춰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생존 트레이딩 리뷰는 오늘 좀 생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밀렸지만 뭐 시간 되는 날 해가지고 바짝 또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카페에 올려주신 분들 확인만 좀 하고 끝낼게요. 오늘 카페에 올려주신 분들 매매일지, 자, 네이버 카페에 다 같이 들어가셔서 매매일지 그때그때 확인하세요.
컨텐츠로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그때그때 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카페 가셔서 일찍 올려주신 거 그때그때 확인하세요. 자, 프란님, 호키님, 원희님, 메리님 올려주셨는데 프란님 오늘 내용만 그냥 내용 보지 말고 이제 제가 코멘트 드리지 말고 일단은 어떻게 하셨는지 결과만 볼게요. 예, 이렇게 오늘 80만 원대 수익 내신 거 축하드리고요. 나중에 다시 볼 거예요. 네, 호키님 연습으로 80만 원대 연습 수익 보셨고, 그 다음에 오늘 원희님도 원희님 오늘 손실 보셨네. 나중에 손실 왜 봤는지 한번 같이 분석해 볼게요. 그 다음에 메리님도 오늘 연습 하신 거 익절 수익 보셨네. 8포인트 수익 보셨네요. 그리고 여기 정혜연방 아니시더라도 다 쓸 수 있습니다. 정혜연방 아니면 안 되나? 아니에요. 다 쓸 수 있어요.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여기 가입하신 분들 에게 열려 있습니다. 카페는 검색해서 나오지 않으니까 구독하시고 텔레그램 상담방으로 현재 영상의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상담방으로 문의 주셔서 구독 인증해 주시면 초대받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텔레그램 여기에도 같이 초대받을 수 있어요. 자, 여기 여기 현재 1180명 정도 있는데 여기에도 초대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해서 초대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직접 또 살펴보시고 또 직접 써보시고 여기 밑에 보면은 매매일지 기록 일단 써주시고 또 후기도 올려주시면 좀 감사드리겠고, 후기가 안 올라와서 좀 속상하긴 한데 네, 후기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뭐 예전에 좀 많이 올려주셨는데 요즘은 좀 가끔 올려주셨는데 요즘은 없더라고요. 이렇게 공지에 올라와 있잖아요. 이렇게 공지에 올라와 있는 후기, 방송 15개월 후기 막 이런 게 원희님도 그때 한번 써주셨는데 이런 글들 많은 힘이 됩니다. 진짜 방송하는데 진짜 큰 힘 돼요. 가끔 지칠 때가 있거든.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되게 지쳐요. 방송을 제가 지금 9년 이렇게 했는데 쉬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런 거 보면 되게 힘이 나거든요. 그래서 힘나는 멘트 이렇게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이런 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파생반, 그러다가 이제 또 이제 파생반에 가입을 하시게 되면 밑에 반드시 매매일지 복귀 방송으로 요거 올라온 장마감 트레이딩 리뷰 방송, 이것 올라온 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한번 공부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야 트레이딩 할 때 뭔가 많은 것들이 보이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적해서 계속 살펴야 옛날 거 한번 보고 최근 거 한번 보고 옛날 거 2개 보고 최근 거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따라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특강도 몇 개 없지만 특강도 들어와 보시고요. 파생반 새로 오신 분들은 특히.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제 4월 2분기 시작일 방송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 한 번씩 꼭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